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396페이지가 되겠죠? 396페이지. 자, 이제 우리 취득세, 우리 시험에서는 한 그 교재 나온 대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가 출제되고요. 좀 중요한 세목이니까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한 2주 동안 좀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우리 일단 이 취득세는 세목의 성격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얘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지방세. 예, 얘는 지방세죠, 지방세. 자, 일단 관할 지방세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세는 이제 관할이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도 이렇게 되는 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평택시로 들어온 취득세는 다 어디에서 예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세 세수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경기도가 엄청 넓죠? 평택도 경기도고 안성도 경기도지만 저 반대인 의정부도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이청사가 그쪽에 있어요, 따로. 너무나 머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곳이 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1도, 2도 나눌 필요도 있어요. 이게 지역을 좀 나눠야 돼, 이게. 저 북쪽, 남쪽. 근데 다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세수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취득세는 목적세일까요? 보통세일까요? 그렇죠. 보통세. 이제 우리 배운 단어 활용해 보는 거예요. 보통세. 보통세. 그럼 보통세니까 세금을 거두면 두루두루 쓸 수 있다는 거죠. 취득세 거두면 뭐 평택항 개발하는 데 쓰이고 도로 만들 때도 쓰이고 등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독립세일까요? 부가세일까요? 얘는 독립세. 예,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그 다음에 얘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아까 우리 배웠었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언제였었죠? 아까? 취득하면.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표세율. 이게 정해지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하는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확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확정하는 방법. 확정 방식은 신고일까요? 보조일까요? 신고죠, 신고. 얘는 신고제도죠, 신고. 신고제도. 그래서 얘는 신고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하냐면 신고 기한이 있겠죠, 기한.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이 60일이에요, 60일까지.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텀이 있는 거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취득세예요.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운 단어 다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취득세 특징이고, 그럼 취득세는 왜 내는 거냐? 야, 나 근데 왜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됐어요. 나 세금 낼 때는 왜 내는 거야? 우리 아까 소득세는 왜 내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요? 행위.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률 행위.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개념. 이것을 취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취득행위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원시취득. 자,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원시취득은 민법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간척 같은 거. 서산 간척지. 맞잖아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을 새롭게 취득하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축. 자, 신축. 요거는 또 건축법 용어예요. 신축은 건축법.
그럼 이거는 어제 배우신 공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도 여러분들 배우시는 민법이나 이런 공법이나 이런 다 연결이 돼요. 그 개념을 아시면 다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단어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그럼 이런 등의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다가구를 지었다.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다세대 빌라를 지었다.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넘길 거 아니야. 넘기는 거. 넘기는 취득을 뭐라고 하느냐. 승계 취득. 승계. 그러면 우리 승계라는 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첫 시간 배웠을 거예요. 민법. 승계는 넘겨받는 거죠. 그럼 민법 시간 배울 때 승계는 무슨 승계하고 무슨 승계 있다고 배우셨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기억나요? 날라갔나요? 네. 그래서 세법도 마찬가지야. 이전적 승계, 설정적 그런 승계 취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이전적 승계일까요? 설정적 승계일까요? 매매. 이전적이죠.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잖아. 설정은 뭐냐면 대출 받았을 때 아까. 요 1층에 제일은행한테 내가 대출을 받아. 그럼 대출은행에다가 담보를 설정하잖아요. 그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도 승계죠, 상속. 넘겨받는 거니까. 다만 얘는 유상으로 넘겨받는 것이고 얘는 무상으로 넘겨받는 거에 대한 차이만 있지. 꼭 돈 주고 사야지만이 승계가 아니라 이렇게 무상으로 물려받아도 우리가 취득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유상으로 물려받아도 무상으로 물려받아도 취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그러면 간주 취득이라는 말은 얘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하는 개념. 취득으로 간주하는 개념을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간주 취득.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개념. 이것을 간주 취득. 네. 자, 요게 좀 중요한 취득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쨌든 이건 매매로 사거나 내가 물려받거나 최초하면 되는데 얘는 원시도 아닌데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자, 간주는 우리 역시 민법 용어죠.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우리 공시 교수님한테 배우실 겁니다.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땅의 이름이죠. 땅의 이름. 그게 지목이죠. 그러면 자, 요게 논이에요. 논. 요게 논입니다. 논을 뭐라고 할까요? 논을 농지라죠. 농지.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법을 따라가는데 농지법상 농지는 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과수원 이게 다 농지예요. 그러면 이 논에다 논이 있고 요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그러면 논이 비쌀까요? 대지가 비쌀까요? 왜 대지가 비쌀까요? 네?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논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는데 불법으로 지으면 돼요. 그게 실무야. 불법으로 지으면 돼요. 자, 우린 보통 지을 수 없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지어버린단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지어요. 그런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파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일이 너무 바빠. 못 나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탈법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논을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농지를 우리가 바꾸는 거죠. 지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내가 이 논을 만약에 3천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3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요 땅값이 뭐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5천만 원으로. 그러면 3천만 원짜리 땅이 5천만 원 올라가면 얼마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2천만 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2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요 소유자가 대지로 바뀌면 요 소유자가 을로 바뀔까요? 을로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갑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취득인데 이 간주 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액의 증가. 그러면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가액이 5천 원 늘었다. 그러면 2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럼 2천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간주취득. 이 남한테 땅을 이렇게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내 소유로 그대로 돼 있어도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간주취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중개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땅의 가치를 손님 높이시면 됩니다. 이거 지목 변경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여기 우리 평택시 근처에 있는 측량업체에다 이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럼요. 뭐 소유권이 안 바뀌는데. 저를 믿어주셔야죠. 책임준 게. 그랬더니 뭐 거푸는 거 쫓아온 거야. 세금이 왜 나오는 거냐고. 라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왜 나오는 거지 이게. 그렇죠? 잘못 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평택 시장에다 따지겠습니다. 그 이제 전화하면 욕 바가지 먹는 거죠. 당신 몇 점 맞냐 세법. 제가 이 문제만 틀렸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맨날 이 문제만 틀렸다더니 도대체 몇 문제를 틀립니까? 글쎄 제가 한 반 맞았나 어떻게 겨우 제가 60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도 공부를 열심히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이 옆강의실 가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또 이 상태 합격을 했지만 또 이제 뭐 시험 끝나고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금방 날아가요. 그렇죠? 합격은 했지만 원래 공부는 어렵게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금방 해외에 한 달 정도 갔다 와버리면 다 스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야. 다시 이제 실전에 필요한 거를 다시 계약서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거를 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내년에 하여튼 합격하시고 나서 놀러 갔다 오시면 이제 싹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실무와 관련된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이 증가된 건 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내는 개념. 이런 개념은 뭐라고요? 간주 취득. 그렇죠. 그럼 간주 취득의 핵심은 어떤 변경이 있어야 돼. 변경. 그렇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경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만 있냐? 이런 것도 있죠. 자,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자동차죠, 자동차. 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로켓 엔진이야, 로켓 엔진. 로켓 엔진. 응? 로켓 엔진. 자, 그림은 거의 무슨 미술학원 초등학생 그림 같은데. 그러면 가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가치가 늘어나죠. 이거를 뭐 이제 이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튜닝이라고 보통 튜닝한다 그러죠. 뭐 그냥 뭐 개조해가지고 뭐 완전 그냥 장난감 로봇 차처럼 만들어놨어 이게 멋있게,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늘어나야 늘어나죠. 종류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런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난 것만큼 추가로 더 과세하자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간주치증. 그러면 이분은 매입했을 때도 유상승계, 매매로 승계했으니까 유상승계할 때도 내는 거고, 유상승계는 아니지만 이런 변경이 됐을 때도 내는 거고. 맞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취득행위다. 그렇다면 이런 취득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취득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났어요. 그럼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대상물이 뭐냐? 요 대상물이 10가지예요. 10가지. 요 10가지는 나중에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10가지. 네, 지금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그 10가지가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이 대상이라는 단어 익숙하죠, 우리가? 그럼 여기는 토지 재산이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재산, 그 다음에 차량 재산, 승용차도 취소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박 재산, 그 다음에가 항공기 재산, 그 다음에가 기기장비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권리도 있어요, 권리는 이제 광어권 재산, 그 다음에 어업권 재산, 그 다음에 회원권 재산,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재산. 10가지 맞죠? 네. 그러면 주로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뭐 토지 건축물이 많을 거고 수용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중개 사무실을 갖다가 내가 차려가지고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개 사무실 보면은 이분이 차만 봐도 이분이 어느 쪽으로 중개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토지 중개를 하신다. 그럼 토지 중개하는 분들은 차가 이런 수용차가 많이 없어요. 주로 탑차, RV차가 많죠. 왜? 막 산 누비고 다니려면은 요 밑에 아우라가 좀 이게 그거 높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토지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밀집 지역이다. 그런 데는 이런 RV차 안 하고 다니죠.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지 같은 데는 뭐요? 이 동네가 막 그냥 울퉁불퉁하잖아요. 골목길이 있단 말이야, 이게 좁아. 그러니까 이런 RV차가 들어가면은 이 운전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보면은 이제 모닝 뭐 이런 차가 많아요. 모닝. 그러니까 모닝의 장점 뭐예요? 여기서 차를 만났어. 그럼 얘는 그냥 내려가지고 돌리면 되죠. 손님하고 같이. 손님 잠깐 내리시죠. 좀 한 번 더 주세요. 자, 여기 딱 한번 돌리면 되죠. 그리고 나오면 돼요. 그럼 얘 나가고, 그렇죠? 자, 그럼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차 모양만 봐도 저분은 무슨 중개하는지를 대충 느낌이 와요. 아파트 단지는 주로 다 수용차지. 수용차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차를 사시면 여러분들도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거의 뭐 이제 이 토지 건축은 요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선박 항공기 기장비 할 거고요. 광어권이라는 것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가 광어권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산이에요. 여기 산. 그러면 광물이 묻혀 있는 산을 뭐라고 하냐? 광산이라고 하죠. 광산. 그러면 이 광산의 주인을 뭐라고 할까요? 광산의 주인. 네? 전라도 광주? 맞아요. 광주야, 광주. 빙고. 광주야, 광주. 광산의 주인을 광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 광산의 주인 광주가 자기 부존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광업권을 내가 사도 취득세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업권은 뭔지 알겠죠?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런 장화 같은 여기 시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인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부자야, 안 부자예요? 오우, 엄청난 부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저처럼 이 넥타이를 맨 사람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허당이거든요. 허당이야. 근데 선볼 때는 이 사람 쳐다도 안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장이 실속이 있다 이거지. 이 장화가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장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거든. 근데 이분 여기서 어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장은 계속
고기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장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 시골에서는 부자지, 부자. 그렇죠? 부자. 자,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회원권을 말합니다. 임목, 임목은 나무예요, 나무.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요거를 지칭합니다. 세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요거를 임목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세울립자, 나무 목자. 야, 나무도 취득세를 내야 되냐? 맞아요. 나무도 취득세 냅니다, 나무. 그러면 우리가 이 관상용 나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비싼 나무, 아파트 단지 조경 같은 거 하면은 어떤 거는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비싼 거 있습니다. 그것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임목이라는 것은 과수. 과수는 뭘 말할까요? 과일나무. 그 다음에가 중목. 중목은 대나무. 그 다음에 임목. 임목은 수풀임자의 나무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발로 막 키우는 나무를 임목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취득세가 여태까지는 땅이나 땅 사거나 집 사거나 뭐 상가를 분양받거나 그러면 내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이 대상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대상이 파악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합니까? 대상이 딱 파악이 되면 뭐니 해도 머니 계산해야죠. 그렇죠? 그 머니 계산하려면은 얘는 뭐에다 뭘 곱하면 돼요, 이제. 아까 우리 배웠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세금의 부담률. 맞습니까? 네. 그럼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세금의 부담률을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은 얘는 뭘로 되냐? 취득가액. 취득가액이 됐어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면 되죠. 그러면 내가 매매로 산 금액이 있을 거고 분양을 받은 분양 가격이 되겠죠. 거기다 세율을 때리면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취득세입니다. 자,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취득세는 일단은 특광도인 지방세로서 보통세고 독립세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6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는 거냐? 취득행위가 일어나니까, 취득이라는 법률행위가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최초로 취하는 원시취득, 물려받는 승계, 승계는 돈 받고 승계하면 유상승계, 공짜면 무상승계.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면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간주취득. 자, 그 다음에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라고 했고 세금의 부담률이 우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을 60일까지 하자. 그러면 이때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보니까 땅, 건물, 차, 선박, 항공기, 기계, 과학권, 어업권, 외국권, 임목 10가지가 있다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이 390페이지의 개념을 읽어보시고요. 특징을 봅니다. 자, 특징 보니까 취득세는 밑줄 지방세 맞죠? 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 맞죠?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 맞죠? 자, 배운 단어. 이번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므로 유통세. 유통세라는 것은 가로에 제가 써놨죠. 거래세다. 거래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취득이라는 거래가 일어나면 됩니다. 3번 취득세는 행위세다. 이때 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무슨 취득? 원시취득. 무슨 취득? 승계취득. 무슨 취득? 간주취득.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응능과세 원칙이다. 응능과세라는 건 뭘까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개념. 그렇죠? 응능과세는 뭐예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을 말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과세. 아직 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취득으로 봐서 과세할 수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대금을 계약금 집어넣죠. 중간에 주면 뭐예요? 중도금 집어넣죠. 잔금 집어넣죠. 등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직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등기는 잔금만 떨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그럼 우리 세법은 이런 등기라는 형식을 안 갖춰서도 돈 다 줬잖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돈 다 줬으면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세법은 요때를 취득시기로 봐요. 요때를 취득시기로 봐요. 취득이 된 걸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취득세 내야 돼야 안 된대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등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줬냐 안 줬냐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중시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의 의. 자, 가로 2번에 취득행위. 박스에 보시면 취득행위에는 사실상의 취득. 사실상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맞죠? 그럼 원시는 뭐가 있습니까? 최초로 취득하는 거.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거나 간척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선박을 건조한다거나 차를 제조한다거나 강화권을 출원한다거나 유상성의 매매를 한다거나 무상성의 상속증여를 받는거나 이런 다양한 취득이 있습니다. 반면 간주취득 별 표시 하나. 간주취득은 뭐라고 했었어요? 간주취득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뭘 늘리는 거예요? 가액의 증가. 맞아요?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땅의 성격을 바꾸는 걸 뭐라 한다? 지목 변경. 그럼 증가분만 가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 변경. 종류가 바뀌어도 가액이 증가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과점주주. 자, 50을 초과하면 다만 설립시 과점도 됐을 때는 과세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승계 취득이 있고 세 번째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의 별표시. 자, 별표시 하시고요. 간주 취득은 토지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지목 변경 또는 선박이나 이걸 바꾸면 종류 변경 가치가 늘어나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또 개수도 있네. 개수가 뭘까요? 개보수. 아주 그냥 리모델링 그런 거 아시죠? 아예 건물을 싹 다 바꿔버리는 거죠. 요즘은 이런 걸 많이 해요. 개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으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 그럼 허가를 다시 받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건축 디자인들을 워낙 잘 빼기 때문에 그냥 뭐 다시 짓지 않아도 아주 이쁘게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도시 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2층 다세대인데 여기 1층을 상가로 여기 딱 꾸미고 그냥 다세대 그대로 놔둬요. 뭐 허름하면서도 상가를 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드니까 왠지 이게 미적 감각이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가 많아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조금만 손 봐도 되잖아. 우리 TV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그 이쁜 집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건축사들이. 정말 그냥 살고 싶어 딱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건축 디자인들이 너무나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집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서울에서 강남에 뭐 30평대 아파트다. 그럼 옛날 30평대 재개발 지어준 아파트는 공간이 좁아요. 근데 요즘은 20평대라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건축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공간 배치를 딱 빼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너무 잘 나와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신 집만 많이 안 들어오면 되는데 내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집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간이 이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이 많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옷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죠? 그 정리만 딱 되면은 싹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간주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개념에 보시면은 우리가 397페이지에 뭐 원시적의 매립 간척의 뜻이 뭐고 건축의 뜻이 뭐고 제조의 뜻이 뭐고 시효취득의 뜻이 뭐고
유상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다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해가지고 신축, 재축, 증축 다 있죠. 이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건 뭐냐면요. 다 공법 용어예요. 어제 배우신 공법 용어들이에요. 이건 단어 공부한다. 공법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가 왼쪽에 3번에 간주 취득 별 표시하시고 간주라는 말은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의제. 간주, 의제 취득. 1번 종류가 뭐 있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면 된다. 그럼 가치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선박 등의 종류를 바꿨다. 이걸 일반 우리가 여객용 선박인데 화물선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그게 일반 선박이었는데 화물 선박으로 바꾸면서 적재량을 늘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를 보시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 가보세요. 402페이지. 402페이지 가보시니까 과세 대상이 나오죠? 그 박스. 이 박스를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어떤 거를 취득해야 되느냐. 일단 땅을 취득하면 되고, 건축물을 취득하면 되고, 차량, 선박, 항공기, 임목. 자, 임목은 나무죠? 임목은 나무예요. 세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입니다. 세울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임목. 그럼 임목에는 뭐가 있어요? 과수, 중목, 임목. 맞습니까? 과수, 중목, 임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권리가 있죠? 광어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 각종 이런 회원권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에는 차량, 기계, 임목, 항공기상 이 용어도 다 있죠? 자, 요거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차량은 정의가 밑줄 원동기 밑줄 원동기를 장치하면 차예요. 원동기라는 것은 동력장치로 가는 차인가요? 동력장치. 그러면 승용차도 다 차가 되지만 이것도 차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자, 이게 산이에요. 산과 산을 연결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놀러 가시면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케이블 뭐야? 카죠, 카. 그럼 얘는 차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차인데, 그 차. 얘도 차입니다. 원동기를 통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밧줄 당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밧줄로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있긴 있었죠.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인가? 속초에 가면, 강릉에 가면은, 속초가 거기 가면은, 있잖아요. 무슨 동네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배,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 이게 뭐, 당기잖아요. 뭘 이렇게 당기면 이 배가 이렇게 쭉 가서 내려왔다가 이 동네 구경하는 거죠. 피난민들이 옛날에 동암성에 만든 그 마을이 있죠. 무슨 말이라고 까먹었네. 네? 갯바위 말인가? 네. 그 마을. 여기 많이 가잖아요. 여행대.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이건 차가 아니죠. 이건 차가. 동료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삭도. 네, 맞아요. 삭도가 그거야, 이게. 그게 삭도예요, 삭도, 이게. 삭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장비. 기장비는 건설 공사용, 화물 하용용, 광업용 장비를 말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임목은 과수. 과수는 이제 과일 나무고, 임목은 생육을 목조로 나무고, 중목은 대나무죠, 대나무. 야, 대나무를 취득해도 나오는구나, 세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한 거 들어가고요.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 그러니까 배로서 기능을 하면 다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럼 배로서 기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배는 여러분들 뭘까 배는 떠야죠 일단. 뜨는 걸 우리는 이제 부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요. 이걸 이제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력성과 이동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기 여수 같은 데 보면 지금 뭐 시즌 때 보면은 뭐 이런 배가 딱 있으면은 어떠세요? 막 요런 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죠? 요런 돛단 데부터 요런 배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서 이런 배 전시회도 많이 합니다. 여수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하여튼 배라 지칭하는 것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범선이라죠. 범선. 그래서 범선 축제를 여수에서 열리거든요. 이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 399페이지 3번의 납세무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낼 것인가? 납세무자가 내는데, 자, 납세무자는 누가 낸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자. 그렇죠. 취득하는 자. 그럼 취득하는 자는 개인도 취득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는 말뜻은 무슨 뜻이냐? 세 번째 줄자 써놨죠. 또한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뭐하지 않더라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직 등기가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사실상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 돈 줬냐 안 줬냐 이거죠. 지금 잔금 쳤다 이거야. 잔금을 치렀다. 잔금을 치르면 내 거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취득이 된 거지.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한 거냐? 세법은 형식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계약, 아직 계약서를 제조한,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이 됐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취득사실이 입증되면은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는 양수는 이제 인수해온 사람 말이죠. 인수해 가져온 사람. 이런 사람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에 따라 건조하는 선박은 무슨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시 승계 가질 때 다 과세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를 만약에 차량을 제조하였다. 그럼 제조하면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차량을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면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그렇죠? 판매를 하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도 세금을 내고 승계할 때도 세금을 내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을 제조하는 업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원시일 때도 세금을 매겼어? 그러면 이 제조업자가 어떻게 했어요? 판매할 때 원시일 때 취득세 냈던 부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기 손에 안 불러가겠죠. 그러면 판매해서 저나 여러분이 사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요 차량을 제조한 현대차, 기아차가 낸 세금을 내가 다 덤탱 써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세금만큼 여기서 원시 취득 발생한 세금만큼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의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시 취득일 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입법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시일 때도 과세고 승계일 때도 과세라고 하는데 왜 이때는 또 아닌가? 그거는 원가가 세금 부담액만큼 원가가 올라갈까봐 그 원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간주 취득자 중에 1, 2, 3이 있죠? 1, 2, 3. 첫 번째 주체구조부 취득자. 말이 좀 어려워요. 주체구조부. 그 다음에 2번 종류변경, 지목변경 시점에서. 요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소유자가 되라. 그럼 당연한 거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갔습니까? 요 논을 대지로 바꿨으면은 요 2천만 원 증가된 거 누가 내야 돼요? 대지 소유자가 내야겠죠?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해되세요? 대지 소유자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간주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게 뭔 소린가? 자, 한국말인데 어려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 근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시설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설물. 자기는 활용도 하면서 시설물을 씁니다. 이런 시설물.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공법 시간을 배웁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은 건물을 말해요. 건물. 그럼 건물의 정의가 뭐냐면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다 건물이에요. 이런 기능을 하면 다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는 시설물이 내부적으로 막 설치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층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거야,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 게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설치한 요 시설물, 이걸 건축물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세금 내야겠죠?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럼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시설물의 세금을 당연히 가설한 이 임차인이 내는 게 맞아.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이 가설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은 요 임차인한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물주한테 몽땅 이 건물과 시설물도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냐면 이거죠.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갑이고 얘는 을이고 얘는 병이고 우리 건축주는 정이야. 건물주는. 그러면 이 한 건물 안에 납세보자가 한 명인 거예요? 여러 명이 되는 거야? 여러 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평택시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아니 한 방에 해결하면 될 거를 여러 사람한테 이걸 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세금 관리가 안 된다. 세금 관리가 불편한 거야. 세금 관리가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금 관리가 불편하다. 이거는. 그럼 세금 관리가 불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러면 어쨌든 과세관점은 한 사람한테 총대를 내게끔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다 책임져라 그러면. 그럼 건물주한테 이걸 다 책임 물으면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알아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뭐라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체 또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주체, 주요, 구조부라는 표현을 써줘요. 주체, 주요, 구조부. 자, 이렇게 하고 임차인. 자, 임차인을 이제 가설자로 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가설자다 이렇게 합니다. 가설자. 맞죠? 그럼 가설자가 여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때는 납세분을 가설자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네.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를 주체구조부라고 해요. 건축법상 주요 구조물. 그럼 이걸 이제 보조물이라고 해요. 보조부. 그래서 가설자는 따로 있지만 세금은 누가 낸다? 그 건물주가 내는 개념. 그럼 건물주가 이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거 함께. 그렇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떤 용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주식의 점유율이 과다한 주주. 자,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종액의 밑줄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과점주주 50%를 초과하는 자가 되면은 그 과점주가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하여 간주하여 납세문자 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머지 특수한 경우의 납세문자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일단 참고하시고 1, 2, 3번을 위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주요 단계에서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과점주주의 납세문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주식회사 평택개발이에요. 주식회사 평택개발입니다. 자, 평택개발이 되는데 평택개발의 주주가 이렇게 딱 있어요. 주주가. 그럼 평택개발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거야. 부동산을 자 구입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평택개발은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겠죠? 네.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러면 요 주주가 보니까 A, B, C가 있는데 이 A, B, C가 A, B, C, D가 있어요. 근데 A, B, C끼리는 특수관계인이야. 어떤 특수관계이냐?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 여기는 딸이에요. 그럼 D는 제3자. 자, 아주 객관적인 사람. 그렇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네. 그러면 요 지분 여기 A가 30%, 얘가 20%, 얘가 20%, 얘 30%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이 D는 반대래, 반대. 이분이 대표인데 대표님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 사가지고 개발했다고 망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A는 확신이 있는 거야. 뭔 소리냐?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좀만 기다려봐라. 근데 이게 지분 비율이 30%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다툼을 하면 해결이 안 나. 3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편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화가 나서 아들, 딸 부른 거지. 야, 아들, 딸, 아빠 존경하자. 그럼요. 아빠가 계시기에 제가 있는 거고.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럼 한 번 도와줘라. 어떻게 해요? 야, 아빠 이거 사고 싶거든? 근데 우리 요 주총을 해가지고, 임시주총 해가지고, 통화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수경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들, 딸이 지분을 이쪽에 몰아주겠어요? 안 몰아주겠어요? 몰아주겠죠, 지분을 다. 그럼 지분을 몰아주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70%가 되는 거죠, 지분이 70%. 그러면 주주 명부상 그냥 30, 20, 20이지만 실제로는 몇 프로예요? 70%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7대3이야, 7대3. 그럼 7대3이면 누가 이겨? 여기가 항상 이기는 거지. 바로 이게 담합이, 지분 담합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이런 과점주주가 되는 거에 대해서 싫다 이거야. 왜 이런 과점주주가 돼가지고 얘 병신 만들냐 이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점주주를 하면 너 알아서 해. 당신도 요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인 관여가 된 거니까 당신네들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곱하기 요 70% 요거를 과점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점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다 이거 간주. 그러면 취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세금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거예요? 두 번 받겠다 그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과점 주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 취득가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곱하기 몇 프로? 70%. 그러면 10억에 70%면 얼마죠? 7억. 7억 원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세금을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것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과세부터 가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취득세는 한번 정리해 봅니다. 취득세는 국세였습니까? 지방세였습니까? 지방세인 특광도세로서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서 부가세인 독립세로서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는 지방세다. 그럼 취득세 왜 내느냐?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어떤 걸 취득했느냐? 땅이냐, 건물이냐, 차냐, 선박, 강기, 기장비, 과학권, 어업권, 임목을
취득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취득가액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걸 언제까지 신고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납세분자 누가 되느냐? 취득하는 자가 된다. 다만 취득하는 자를 따질 때는 사실 가지고 따지는 거지 형식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 아직은 형식적으로 내 이름은 안 돼 있지만 이미 잔금은 다 치렀기 때문에 취득을 보는 개념. 그런 걸 뭐라고요? 사실상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게 지금 이거 건물주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세상의 문제 때문에 건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개념. 뭐라고요? 주체 구조 부칙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농지의 지목을 바꿔서 가치를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걸 뭐란다? 지목변경의 시점의 소유자. 맞죠?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하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주는 기업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이 주주가 하필 특수관계인이야. 그럼 특수관계인이 되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안 하고를 줬다 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규제하겠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과점주주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다가 무슨 비를 곱하자? 과점 지분율을 곱하면 취득가액으로 간주가 돼서 세금을 또 받겠다. 그게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과점주주 하지 말아라. 아셨어요? 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 절차, 조세불복,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의 우선, 취득세 납세무자, 대상, 행위. 그렇죠? 자,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 잘 해주시고. 자, 내일은 어떤 과목을 들으시나요? 학개론. 중요한 거 배우시죠? 자, 하여튼, 개론도 1차 과목이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